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코어전 TV의 마스코트 리에입니다. 여러분들은 MLB에서 매년 각 리그의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인 사이 영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원래 사이 영상은 1966년까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전체에서 단 한 명의 투수에게만 수여했지만 1967년부터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각각 한 명씩 총 2명에게 수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의 류현진 투수가 이 사이 영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이 상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투수인 덴튼 트루영을 기리기 위해 19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덴튼 트루영은 왜 사이영이라고 불릴까요? 사이영의 사이는 사이클론의 약자로 영이 있던 테스트 당시 공을 던지는 쪽에 있던 판자를 박살냈다고 해요. 그 모습이 마치 사이클론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애칭입니다. 오늘은 이 사이영이라는 레전드 투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메이저리그의 명언 중 하나인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노력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투수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당시 사이영 선수가 한 말입니다. 사이영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투수는 아니었지만 꾸준함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풀타임 22년간 부상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영은 승리 511 외에도 패전 316, 선발 815, 이닝 7356, 완투 749, 자책점 2147, 피안타 7092 등 최다에 관련된 투수 기록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3일마다 마운드에 올랐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끝까지 던졌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18일 동안 9경기에 선발로 나선 적도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고도 팔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영은 마지막 시즌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통증을 느꼈다고 하네요. 큰 키와 큰 덩치는 물론이고 정말 대단한 관절을 타고났네요. 사이영은 30승을 5차례나 달성하며 20승 이상의 시즌도 15번에 달하는데 놀라운 건 20승을 하지 못한 시즌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사이영은 선발로 올라오는 경기의 90%는 완투를 했는데 완투가 흔했던 당시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성공률입니다. 1890년 시즌에는 더블헤더 1차전과 2차전 모두 완투를 기록했으며 21이닝 볼넷 하나 내주지 않고 완투를 해낸 적도 있습니다. 사이영은 효율적인 투구를 위해 투구수를 줄였고 철저히 타자들을 분석해 그 특성에 맞게 상대했습니다. 몸을 풀 때조차 공을 아껴 던지던 그의 경기 투구수는 이닝당 10개 내외로 유별나게 적은 편이었습니다. 사이영은 최고의 제구력을 자랑했는데 9이닝당 최소 볼넷에서 리그 1위에 오른 횟수가 무려 14번이나 됩니다. 게다가 1800년대의 스트라이크 존은 엄청나게 좁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제구력은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사이영은 4가지 딜리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버핸드와 사이드 암으로 던지는 2가지 커브는 타자를 큰 혼란에 빠뜨렸죠. 우타자의 몸쪽으로 위협적인 사이드 암 커버를 던져 홈플레이트에 떨어뜨려 놓은 다음 바깥쪽 낮은 코스로 오버핸드 패스트볼을 찔러 넣은 것이 대표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영은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투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디셉션 개념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영은 1867년 오하이주 길모어에서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의 5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공을 대신해 오렌지를 가지고 놀았는데 영이 야구 못지않게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농사였습니다. 선수들은 오프시즌 농사일로 보내는 그를 농사꾼 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은 체력 유지의 비결로 하루 5km 달리기와 함께 농사일을 꼽을 정도였어요. 사이영은 1890년 클리블랜드 스파이더스에서 데뷔하고 이듬해 27승을 거두고 에이스로 도약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전신이었던 시카고 콜츠의 구단주 겸 선수인 캡 앤스는 제대로 키워보겠다며 트레이드를 제의했지만 클리블랜드는 거절했습니다. 영은 클리블랜드에서 9년간 241승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재정 위기로 팀은 세인트루이스 구단주에게 넘어갔고
영은 주축 선수 대부분과 함께 세인트루이스로 보내졌습니다. 알맹이가 빠져나간 클리블랜드는 1899년 20승 134패를 기록하고 내셔널리그에서 퇴출됐죠. 하지만 사이 영은 세인트루이스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연봉마저도 불만스러웠다고 하네요. 결국 영은 2년 후 당시 최고액인 $3,500의 연봉에 신생팀인 아메리칸 리그의 보스턴으로 이적했습니다. 34살 때 옮겨온 팀 보스턴에서 사이 영은 20세기 첫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팀 승리의 41.8%에 해당하는 총 33승을 올렸습니다. 이 기록은 1972년이 되어서야 경신되죠. 사이 영은 보스턴에서 첫 3년간 다승 타이틀을 모조리 휩쓰며 93승을 거뒀고 1903년 제1회 월드시리즈에서 초구를 던진 투수가 됩니다. 보스턴이 아메리칸 리그의 첫 번째 최강팀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이 영의 활약이 컸기 때문이고 영이 8년간 올린 192승은 아직도 보스턴 팀의 최다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이 영은 1904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44이닝 연속 무실점이라는 어마무시한 행진으로 24.1이닝 연속 무피안타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1908년 만 41세로 세 번째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게 되는데 1990년 놀란 라이언이 만 43세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82년간 최고령 기록을 유지합니다. 그해 아메리칸 리그는 시즌을 잠시 중단하고 영이 선발로 나서는 보스턴과 리그 올스타 간의 기념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 보스턴은 $12,500를 받고 사이 영은 클리블랜드 넵스에 팔아버립니다. 클리블랜드로 돌아온 첫 해인 1909년 42살의 사이 영은 팀 내 최다인 19승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7승을 기록하며 20년 만에 10승을 달성해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영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피칭을 할 수 있었지만 몸이 불어나면서 수비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상대팀 타자들은 이를 눈치채고 기습번트로 영을 괴롭혔습니다. 1911년 시즌 중 다시 내셔널리그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이적한 사이 영은 1대0 완봉승으로 511승째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경기에서 상대한 타자 8명에게 모두 안타를 허용하고 심지어 4개는 번트 안타였죠. 그렇게 결국 그는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사이 영은 연방리그의 클리블랜드 그린삭스의 감독직을 잠시 맡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야구만큼이나 사랑했던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1937년 명예의 전당에 두 번째 투표로 입성했는데 첫 해 입성 실패 때 대단히 실망했다고 하네요. 그가 88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자 이듬해 MLB 수장 포드 프릭이 사이 영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MVP 경쟁에서 투수에 비해서 타자가 많이 유리한 편인데 이에 당시 야구계에서는 그의 최고의 성적을 올린 투수만 따로 수상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마침 역대 최다승을 올린 사이 영이 사망하자 상 이름도 사이 영상으로 정해진 거죠. 오늘은 사이 영이라는 레전드 투수에 대해 알아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지난주는 제가 첫 촬영이라서 너무 떨렸거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칭찬, 댓글 남겨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있어 궁금한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리에가 열심히 공부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내일 또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지금 스코어존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대요.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함께 즐겨요. 스코어존!